51세 남성한테 예. 전화가 걸려왔어. 무슨 전화예요? 당신을 살해하라는 의뢰를 내가 받았어. 일단 만나자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간 죽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것도 만나러 갔어 진짜? 만나러 갔어요. 이 사람도 간이 크네. 응. 아, 죽이라고 청부를 받은 놈이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 내 의뢰인이 말이야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말을 바꿔서 2천만 원만 날 준다 그러네. 깎아준다고? 예. 그러니까 너도 2천만 원만 내놔. 살인 청부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살인 청부 치고는 너무 좀 희극적인 요소가 있어. 예, 오늘은 우리 이제 홍 박사님이 앉아 있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지 뭐. 진술 분석이 되겠는데. 네. 뭐 이게 제목이 오늘 희한하다 뭐. 그쵸. 엉망진창. 예. 아사리판. 예. 속고 속이는 범죄판. 근데 원래 범죄판이 엉망진창이고 아사리판이고 속고 속이잖아. 근데 이 사건은 또 유독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길래 유독 엉망진창에 아사리판에 속고 속이고 코백하고 난리를 치는지 한번 봅시다. 2007년 9월 22일이었어요. 2007년? 예. 가을이네 9월 22일. 요맘때죠. 예. 한 남성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요. 무슨 전화가? 그것도 일찍이요. 아침 7시 반에요. 이 남성 51세 남성이었는데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집 전화로. 예. 51세 남성한테 예. 전화가 걸려왔어. 무슨 전화예요? 근데 그 내용이요. 무시무시해요. 전화의 내용이. 무시무시해? 예. 불쌍히 어떤 남자가요. 이 A 씨라고 할게요. 전화 받은 사람. 이 A 씨한테 당신을 살해하라는 의뢰를 내가 받았어. 너 죽이라는 의뢰를 받았다? 예.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 말이 돼? 너 죽이라고 의뢰를 했는데 만나자고 그러면 뭐 죽으러 나가? 그러게 말이에요. 그 뭐가 조금 이제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이 A 씨가. 갖고 일단 만나자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간 죽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것도 만나러 갔어 진짜? 만나러 갔어요. 이 사람도 간이 크네. 아, 죽이라고 청부를 받은 놈이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가? 그래, 뭐 그러면 느낌이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이 대비를 하고 갔겠지. 그랬겠죠. 그래갖고요. 바로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가지고요. 이 A 씨네 집 근처 인근에 공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대비를 했을 거야. 그죠. 이제 뒤에 사람도 좀 있고 이렇게 해갖고 나갔더니 그럼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장난일 수도 있고. 장난 전화일 수도 있고. 근데 진짜로 어떤 남자 2명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오. 예. 이제부터는 그 남자 2명 갑과 을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 갑과 을이 이 A 씨한테 진짜로 무서운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해? 뭐라고 하냐면 난 당신 그리고 당신 가족들 당신 차 번호 이건 당연하고 당신 애들 있지? 애들 다니는 학교 학원 나 지금 다 알고 있어. 뭐야 이거?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묘해져요, 교수님. 내가 이제 나한테 당신 죽이라고 한 내 의뢰인이 말이야. 5천만 원 준대. 5천만 원. 응. 근데 당신 안 주고 싶지. 그러면은 안 주고 싶지 당연히. 그 돈을 당신 날 줘. 아 네가 5천만 원 내라. 그럼 뜬금없이 나타나서 돈 5천만 원 결국 요구하는 거네. 이거. 그런 거죠. 그럼 내가 당신 안 죽일게. 웃기고 완전 내 새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황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 씨가 아니 나 돈이 없다. 나 줄 돈이 없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갑이라는 인간이 또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 의뢰인이 말이야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말을 바꿔서 2천만 원만 날 준다 그러네. 깎아준다고? 예. 그러니까 너도 2천만 원만 내놔. 당신 2천만 원이라도 내놔. 그러면은 당신 죽이라고 한 의뢰인을 내가 죽여줄게. 거꾸로 죽여준다고? 거꾸로. 예. 이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살인 청부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살인 청부 치고는 너무 좀 허술하죠. 예. 무슨 희극적인 요소가 있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요 이제 또 어디로 막 전화를 걸어요. 보는 데서 보란 듯이 막 큰 소리로 돈 준비됐어? 준비됐으면 그럼 해? 테러 해?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고 이 사람. 예. A 씨 위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한 명 더 있었죠. 을도 있었잖아요. 따라온 놈이 있었지. 예. 그러니까 또 걔도 막 이제 옆에서 바람 잡는 거예요. 거야? 뭐라고? 그 이제 A 씨한테 빨리 협상해 결정해라. 우리 시간 없다. 지금 우리 조직이 알면 우리가 이렇게 배신 친 거를 알면 이제 난리 난다 우리 조직이 알면 네. 또 조직까지 파는 거 은근히 나 혼자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니, 가짜는 새끼들. 그러니까 근데 이 A 씨가 안 넘어가요. 의지부동이지. 웃기고 앉았는 거지 그거. 돈 내놓을 기미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갑과 을이 A 씨한테. 자, 그러면 당신 휴대폰을 우리한테 좀 빌려주소. 그러면은 누가 당신 살해라고 했는지 알려줄게. 휴대폰을 왜 빌려줘?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휴대폰 갖고 당신 휴대폰 갖고 우리한테 살인 당신 죽이라고 의뢰한 그 의뢰인한테 가져가가지고 내가 증거로 보여주고 처리했다는 당신을 없앴다는 그 증거로 당신 휴대폰을 갖다 주고 그 의뢰인이 그러면 돈을 날 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원래 살인 청부 이게 하려고 준비시켜 놓은 중국 애들 있었거든. 걔네도 다 출국시키고 해산할게. 핸드폰 좀 빌려줘. 이렇게 한 거예요. 만화를 너무 많이 봤나.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저제 A 씨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거 사시는 빨리 신고해야지. 이런 분이니까 것들 잡아놔버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핸드폰 정도는 빌려줄 법 하잖아요. 혹시나 아이고, 혹시나 왜 빌려줘? 싶어서. 핸드폰 빌려줘. 큰일 나지. 그래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이제 휴대폰을 건네주고서 당연히 신고했죠. 아이고 왜 휴대폰도 주지 말아야지. 아이고 그래서 네. 빌려줬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고했어요? 그죠. 내용만 보면 무시무시한데 결국은 핸드폰만 가져간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아무튼 경찰이 잡았어 이것들? 바로 그날 조사가 시작이 됐죠. 잡아서? 예, 예. 어떤 놈들이에요? 이것들은? 갑은 한국인이고요. 을은 중국인 조선족이었어요. 미치겠다. 이게 또 조선족 얘기 나오면 또 혹시 또 들으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그래, 하는데 그래. 아니에요. 지금 갑은 절대. 한국인이에요. 갑이 이제 주도적으로 한 건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진짜. 갑이 한국인이고 을은 이제 조선족,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었는데 이 조사 때 이 갑이 조사를 받으면서요 얘기해요. 실제로 의뢰 받았대요? 의뢰 받았대요. 누가 저한테요 그 A 씨를 죽여주면은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한 놈을 찾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누군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가지고 또 한 사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일단 끊고. 예, 예, 예. 9월 22일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5일 지났어요. 9월 27일에 저기 양천경찰서 강력팀이 말이에요. 누가 직접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제 형사님을 찾아가지고 말을 하기를 내가 돈을 뺏겼는데 그 돈을 뺏어간 사람이 그 갑이라는 놈입니다. 아까 그 한국인? 예, 예, 예. 겁주던 한국인? 예. 그리고 이제 직접 신고를 한 거예요. 진술 조서도 다 작성하고. 왜 돈을 뺏겼지 그놈한테? 그 신고 내용이 이제 뭐냐면 9월 22일이에요. 오전 11시 안양시 그날이네, 그날. 그날이에요. 그날 이 A 씨 만난 건 8시였잖아요, 아침. 8시, 근데 이제 오전 11시쯤 돼 가지고 안양시에 있는 그 농협 앞에서 갑을 자기가 만났대요. 근데 그때 갑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금 신고한 사람 말이에요. 이 신고한 사람이 그 한 돈 7천만 원 정도를 뭐 조선족이랑 엮여가지고 뺏긴 뭐 그런 피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갑이 내가 그거 받아줄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조선족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애들 일 시켜서 하겠다. 고용해갖고 이렇게 해서 받아줄 수 있어. 이제 그러면서 근데 이제 착수금 내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불금으로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줬대? 그래서 1,400만 원을 받아갔대요. 근데 여기에 또 그치지 않고서 또 그 농협 앞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 농협 인출기 앞에서 조선족들이 돈 찾았구나, 거기서. 같이 이 갑이 조선족들이랑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졸개처럼 달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족들이 한테 지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차 안에서 그렇게 만나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했대요. 근데 그 차 안에 이 지금 신고자의 가방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가방 안에 있는 농협 카드를 또 훔쳐 뺏어가지고 그 농협 CD기 바로 있잖아요. 거기서 또 돈을 뺐어? 거기서 돈을 이체시켜 갔대요. 얼마를? 600만 원을. 그러면 2천만 원 뺏긴 거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제로 절도도 뺏겼다. 당하고 돈을 뺏겼으니 이 처벌 좀 해주시오. 라고 직접 본인이 경찰서에 찾아가고 신고를 한 거예요. 나쁜 놈이네 그 갑이라는 놈.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교수님, 이 문제가 뭐냐면요. 22일에 저기 조사 잠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근데 갑이 나한테 누가 A씨 죽이라고 시켰어요 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양천경찰서에 신고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복잡하네. 그 이제 신고자 여기서부터는 신고자 병이라고 할게요 이제. 그 살인 청부한 사건 의뢰인이랑 양천경찰서에 신고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러네. 엉망진창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판이냔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 갑이랑 병. 예. 그러니까 돈 뺏긴 사람이 병이야. 예, 예, 예. 갑은 이제 저 그 한국인 저 협박한 사람. 협박한 놈이고. 예, 예. 그 얘들 둘은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냐면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게 이제 2007년. 그러니까 7월 19일.
음. 9월 달에 사건 났잖아요. 그러니까 7월 19일에 2달 전이네. 어디서 만났냐면요. 중국 청도로 가는 여객선에서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이였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인데, 예,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조선족이 아니죠. 이 저기 신고 돈 뺏긴 사람. 돈 뺏긴 사람. 돈 뺏긴 사람이 이제 이 협박범 한테 갑한테 자기를 가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냐면 말이야 나는 밀수도 하고 내가 중국에서 사람 데려오는 일도 하고 하여튼 난 돈 되는 일은 다 해. 그러니까 이 인력 송출도 하는구만 몰래 불법 예, 인력 송출. 그 실제로요 이 병이라는 자가 2004년도 9월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위장 결혼 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돈 받고 이렇게 막 사람 데려오고 막 그런 전적이 또 실제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이 갑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받을 놈이 하나가 있거든. 근데 보아하니까 그 놈이 어떻게 수사망을 싹싹 잘 피해 나가. 그러니까 당신 나랑 같이 일 하나 할래?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놈은 그때 순진한 상태네.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일해주면 내가 월 200만 원씩 너 월급 줄게. 병이 그렇게 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갑도 또 지를 가명으로 소개를 해요. 자기 이름 가명 소개하면서 새끼들 하여튼. 서로. 그러면서 오케이 하자.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병이라는 자가 결국은 이 A 씨 아까 피해자 그 사람을 51세. 죽이라고 의뢰했다는 거 아니야? 예. 왜 했어? 왜 했냔 말이에요. 내가 아까 돈 받을 놈이 하나 있다. 이게 A 씨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무슨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실제로는 이 병이라는 자가 A 씨한테 돈 받을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데 근데 그래도 그냥 터무니없진 않을 거 아니야? 예, 이게 뭐냐면 이 병이 2003년도에요. 이제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친하게 됐어요. 지인 1위라고 할게요. 지인 1위 되게 친하게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인이 또 다른 친구들도 막 소개시켜줘가지고 이렇게 한 3명 정도랑 친하게 됐대요. 근데 이 지인 1 처음에 친해진 그 사람이 A 씨랑 척이 진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왜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는지 모르겠어. 이 병이라는 자가 친해졌다는 지인 1, 2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는 짓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2007년 7월 6일이었거든요. 이 지인이라는 자가 A 씨랑 척진 관계잖아요. 지금. 그 A 씨의 차에다가요. 필로폰을 세상에 36.6g을 몰래 넣어놓고요. 새도 뱉구나 이 새끼들. 다음 날에 이 강동경찰서에 가가지고 허위 신고를 해요. 그러면 A 씨는 박살났겠네. 왜 A 씨 보내려고. 근데 또 어떻게 또 띨빡한가 봐. 이 A 씨가 사전에 그 계획을 알아가지고 아무 이제 그 문제 없이 처리가 된 거예요.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미리 지가 경찰에 신고했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인이라는 사람은 A 씨를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A 씨랑 이 소송 관계로 엮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민형사 소송 관계. 예, A 씨가 이 지인 1이라는 인간 있잖아요. 이 사람을 대상으로 민사도 형사도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A 씨 입장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인데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나를 억울하게. 그럼 그 재판에다가 막 얘기했죠. 그렇지 재판 중 뭐 경찰에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소송에서 불리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9월 14일쯤에는 A 씨가 이제 무고잖아요. 얘네가 무고죄지 갖다 마약 이렇게 한 거. 예. 그래서 형사처벌 받을 목적으로 필로폰 집어넣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인천 검찰청에다가 무고로 제보해가지고 수사가 개시가 되기도 했고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병은 A 씨랑 자기 직접 관련이 아무 없잖아요. 관련도 없지. 자기 친한 친구가 A 씨랑 척이 진 거지. 그런데 이 병이 왜 나섰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이 병이 뭐 여기 나서게 된 배경에도 이 지인이라는 사람과 모종의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배경 하에 7월 19일에 그 청도 가는 여객선에서 이제 갑을 만나서 저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말만 했잖아요. 일단은 그럼 진짜로 진행했냔 말이에요. 같이 이들이 이제 일하기로 했잖아. 가면 서로 가짜로 이름 대고. 그 시작했어? 그 이제 그 배에서 만난 지 한 20일 정도 지난 8월 7일이었어요. 이 병이라는 자가 갑한테 진짜로 그 배에서 얘기했던 일을 실행하자고 이제 하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이제 경비야 너 이거 이제 시작하자 우리 착수하자 이렇게 하면서 한 10만 원을 송금해 주기도 했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또 20만 원 정도 갑한테 주면서 휴대폰 하나 너가 좀 만들어라. 범행이 이용한 휴대폰. 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갑이 휴대폰을 2대를 개설을 해요. 그래서 한 대는 자기 명의로 개설해가지고 자기가 쓰는 용. 직권 원래 따로 있었겠죠, 핸드폰. 이번에 만든 거예요. 한 대는 또 다른 사람 명의로 차명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병한테 줘요. 이걸로 이제 우리 통신하자 이거죠. 예, 이렇게 해서 준비도 해요. 그리고 이제 바야흐로 8월 화순쯤에요. 이 병이 갑한테요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돈 받을 사람 있다 그랬지? A씨죠. 그 사람 집에 가보자. 네. 그래가지고 그 A씨가 그 당시에 광진구 소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진짜로 이 두 사람이 찾아가요. 네. 갖고 이 A씨 집 인근도 둘러보고 그다음에 그 A씨 차가 그 당시에 흰색 그 승용차였는데 그 차가 있는지도 조사해보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차를 그때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조금 더 지나서 9월 13일이에요. 이 병이라는 자가 갑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돈 받을 놈하고 내가 지금 북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야. 서울이요. 같이 가보자. 이렇게 해갖고 법원까지도 같이 갔대요. 그러면서 그 법원 앞에서 기다렸대요. A씨가 진짜 소송 받고 끝나고 나오는지를. 그 실제로 나오죠. 실제로 A씨는 소송 중이었으니까. 건물 밖으로 나오니까 갑은 아직 못 봤잖아요. A씨를 한 번도. 그러니까 병이 얼굴 보여주려고 데려갔구만. 그죠. 딱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야. 저 놈이 내가 얘기한 그 놈이니까 뒤쫓아가가지고 차 좀 확인해라. 요즘 번에는 집에 갔을 때 차 확인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시를 해가지고요. 아니 병이 이렇게 지하고 관계도 없는 걸 적극 나섰다면 예. 지인 그 일이라는 친구, 놈들이 예. 있었잖아. 네. 원래 A 씨하고 그 민사관계 소송하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사주받은 건 명확한 것 같은데 이 그쵸. 정도까지 하면. 그렇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래 그 얼굴까지 보여줬어 이제 병을 시켜 그래갖고 갑한테. 차도 찾아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차 확인했어요? 7m 정도 쫓아가가지고 흰색 승용차 타고 가는 걸 또 확인하기도 해요. 그 차번호 얼굴 이런 거 보여줬어, 얼굴도 완전히? 보여주고 그리고 그때 A 씨의 이제 차 번호는 확인됐고 집 주소, 가족 관계 이런 싹 거를 알려주는구만. 싹 알려주는 조사는 거예요. 미리 했었구만.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지금 법원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그 A 씨 집 근처로 또 이동을 해요. 그게 이제 군자역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군자역 4번 출구 앞에 있는 편의점이 하나가 있나 봐요. 그 편의점 앞 벤치가 이 두 사람이 늘 접선하던 장소거든요. 그 벤치로 가요. 그러면서 요때 얘기했대요. 저놈을 테러해라. 테러 아니고 죽여도 좋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월급식으로 200만 원씩 월 준다 그랬잖아. 그것뿐만 아니고 1,000만 원 더 줄게. 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병이 이제 결국은 갑한테 청부한 순간이네. 예, 맞아요. 살인 청부. 예. 그 제가 그 편의점 그 앞 벤치가 이 접선 장소라 그랬잖아요. 며칠 뒤에 또 거기서 만나요. 예. 이때 또 병이 이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갑한테 테러할 수 있는 이건 이제 비하하는 말 아니에요. 그대로 말 그대로 말씀드려요. 옮기는 거야. 중국 놈을 하나 구해. 안산 어디 쪽으로 가면은 원곡동 쪽 많잖아. 네, 맞아요. 안산 그쪽으로 가면은 중국 깡패들 많아. 그래갖고 너가 이제 A 이렇게 제끼잖아. 제거하잖아. 그럼 너 1,000만 원 내가 준다고 했으니까 너 줄게. 그리고 중국 놈 하나 더 구하는 건 내가 별도로 또 알아서 그 돈은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구체적인 짓이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는 승낙을 했어 그 내용에 대해서. 예. 오케이 했어. 예. 어차피 200 받기로 하고 1,000만 원 더 주기로 했으니까 예. 거기다가 저 중국 사람 하나 또 붙여서 더 보조까지 해준다니까. 예, 예. 오케이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진짜로 찾아요. 중국 사람 찾았어요? 찾아요. 예, 예. 이거 미친놈들이 완전 이거. 그래갖고 며칠 뒤인 이제 9월 19일이었어요. 밤 9시쯤에요. 그 안산에서 찾으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갖고 안산에 소재한 한 다방에서요. 그 다방 종업원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이런 일 좀 거친 일 할 수 있는 사람 소개 좀 해달라. 그런다고 또 소개해 주냐?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이 다방 종업원이 그런 거 하는. 예. 뭐 또 이렇게 약간 중국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 받았어? 그게 누구냐면 아까 같이 갔던 을. 처음에 저 따라가서 옆에서 바람 잡던 놈. 애. 예. 걔를 만나겠어. 그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한 팀이 됐네.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요 만났을 때 이제 갑이 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아는 어떤 사장이 나한테 시키는 일이야. 병이 시키는 일이지. 네, 너 할 수 있겠어? 조건은 아마 그 사장이 얘기할 거야. 그렇지 아까 따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인사해 그랬잖아요.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또 을도 오케이를 한 거죠. 좋아. 그래서 다음 날이에요. 9월 20일이잖아요. 밤 10시경에요. 이제 또 이제 그 일할 중국 사람 했으니까 갑을 만나러 가는구만. 그죠. 소개해줘야 되잖아요. 병한테. 을을 이제 병을 만나러 가야지. 그죠. 그래갖고 늘 그 접선 장소 벤치예요. 거기에서 이제 소개시켜줘요. 내가 진짜로 구했다 일할 사람. 그랬더니 이 병이 갑과 을에게 또 한 번 다시 정확하게 지시를 했대요. A씨 죽이라고? A씨 죽이라고. 그리고 이들은 승낙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날이 9월 21일이잖아요. 이게 아까 그 A씨한테 협박 전화 걸기 전날, 바로 전날이죠. 밤 9시쯤에 또 그 벤치에서 만나요. 세 명이 이제 네, 그때는 또 벤치에서 이제 접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이 갑이랑 을한테 이 지금 의뢰자가 병이 오늘 밤에 그 A씨 집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 너네가 A씨를 이제 제거하면은 내일 아침에 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호텔이 있거든요. 그 호텔을 지칭하면서 이 영동 호텔이에요. 영동 호텔. 거길 지칭하면서 거기로 만나. 너네가 오늘 밤에 그러니까 A씨를 죽이고 내일 아침에 내일 만나면 돈 준다 이거지? 거기서 돈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날이에요. 그래갖고 이 갑이랑 을이 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바로 밑에 층이 좀 저층에 거주하셨거든요. 그 바로 밑에 층에 사우나 그 같은 건물에 사우나가 있었대요. 글로 갔구만. 그 사우나로 이제 이동을 한 거기서 거예요. 자고 이제 죽이려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7시 반에 전화 건 거예요. 아, 이것들 원래는 밤에 죽이라고 지시한 건데 네, 맞아요. 그건 안 하고 이것들은 둘이서 사우나 가서 자고 이제 아침에 전화해서 그 둘이서 상의했구만. 이거 네. 죽이는 것보다 그쪽에서 돈 받자고. 맞아요. 참 가지가지 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뭐 휴대폰 가져간 거 돈 내는 어떤 휴대폰 가져갔잖아요. 그거 좀 얘기해봐 그거. 그럼 그거 받아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아까 병이 얘기했잖아요. 일 처리하고 나면 그 영동 호텔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얘네 갑이랑 을은 이것들은 배신하고 이 사람한테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받은 거죠. 가져갔어요. 갔죠. 그래갖고 만났어요. 아침 9시경에. 영동 호텔 앞에서 이제 병을 만났어요. 죽인 근거로 휴대폰 가져갔구나. 그게. 예. 그래서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 쇼가 시작돼요. 거짓말 해야 되잖아 이제 병한테. 그죠. 예. 어떻게 거짓말하는 거야? 일단은 을이요 이제 이렇게 막 쇼를 해요. 병 앞에서. 자기가 이제 방금 사람을 죽이고 온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갖고 막 당황한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핸드폰을 막 덜덜덜 떨면서 보여줘요. 이게 그 사람 거라고? 우리가 처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병은 또 믿었겠네. 그죠. 그리고 또 갑은 이번엔 갑이 이제 옆에서 이제 바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한테 을을 막 가르치면서 쟤 빨리 보내야 된다. 중국인? 쟤 빨리 보내야 된다. 중국으로? 일 처리 다 했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사람 죽였으니까 쟤 빨리 보내야 된다. 빨리 보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바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병 넘어갔겠네. 홀딱 넘어갔죠.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차를 타고요. 세 사람 차 타고 그 호텔 앞에서 안양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요때 이제 갑이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병이 그 중국 사람 그 을한테 현금으로 1,200만 원 줘요. 이 새끼 진짜 죽이로도 있었네 이거. 네. 그리고 이제 안양에 도착해가지고 농협 그 현금 지급기에서 이때 갑이 차명 계좌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차명 계좌로 600만 원 한 번 넣어주고 200만 원 한 번 넣어주고 총 800만 원을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준 거예요. 뜯어낸 거예요. 병한테 갑이랑 을이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병원 지금 깜짝 속아 넘어갔잖아요. 지가 죽여달라고 그래서 2천만 원 주고 끝난 거야. 네. 병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 근데 바로 신고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또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진짠가 하고 병원 가볼 수도 있는 거고. 확인해봤겠지. 근데 이제 자기 속은 걸 딱 알게 됐잖아요. 며칠 만에 알았다? 5일 만에 알았다. 그래서 아까 9월 27일에요. 사람 죽여달라고 청부한 새끼가 돈 뺏겼다고 경찰서 찾아가는 거는 나 잡아넣어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맞아요. 그 죄가 더 큰데. 허위 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허위 신고에다가 지 살인 청부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멍청한 거지. 돌대가리지 이게. 바본 거죠. 좋아. 네, 이제 돈 뜯겠다고 간 거야. 그
그래서 신고한 거예요. 죽여준다고 했더니 진짜 죽여줬다고 그러고 내 돈 뜯어가고 난 다음에 도망갔으니까 나 사기당했다 그 소리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처벌해달라는 거네. 근데 또 이제 그 내용으로는 말 못하고 아까 왜 신고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다른 조선족 7천만 원 못 받은 돈 떼인 돈 처리해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화제를 바꾼 거지 이제 살인 청구 거짓말로. 그리고 통장도 막 강제로 뺏어가서 이체했다는데 아니에요. 자기가 본인이 지가 한 다 거예요. 이체해준 거잖아 지금 내용대로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말만 바꾼 거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고죄죠 사실은. 그러네. 교수님. 그래서 실제로 무고로 재판을 받아요. 이거 뭐 모자란 사람들 아니야 이거? 다 이상하죠. 엉망진창이죠. 그러면은 갑이랑 을은 사실 병을 속여갖고 돈을 뜯어냈잖아요. 그건 사기지 사기. 사기죠. 똑 떨어지는 사기입니다. 그건. 실제로 사기로 재판을 받아요. 똑 떨어지는 사기입니다. 그건. 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교수님. 갑이랑 을이 A 씨한테 했던 짓. A 씨한테 협박 전화해가지고 막 불러내갖고 협박해서 그렇지. 돈 뜯어내려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동 공갈. 맞아요. 근데 성공 못했으니까 미수. 그럼 공동 공갈 미수죄가 미수. 성립돼. 이것들 맞아요. 무덤을 파로 당기는 것만 서로. 5천만 원 갈취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공동공갈 미수로 또 처벌받는데 이거 실제로 재판 받고요. 갑 을은 그렇게 되지. 그런 이제 살인 청구 같은 경우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사정은 다 갑이 실토한 거예요. 을도 이제 여기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거고요. 그렇잖아 실제로. 근데 근데요. 병은 뭐래? 살인 청구 안 했대? 난 자기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럼 왜 돈 주고? 그냥 내가 난 죽이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냥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한번 혼내주라고 그랬다. 늘 그만. 그거 그렇게 가. 그 말 한마디 나는 했다. 절대 죽이라고 한 거 아니야. 혼이나 내주라고 그랬다. 예. 그러면 살인 청구는 아니거든. 예. 그렇게 가려고 그런 거구나.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럼 갑이 얘기한 내용에서도 보면 이 둘이 막 청도에서 어쩌고저쩌고 막 그 여객선에서 얘기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맞아요. 직접적으로 죽여라라는 이 말을 한 거. 일 하나 해라. 처리 하나 해줘.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말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돈을 주면서 휴대폰을 개설을 개설하고. 하고 일종의 그런 일련의 준비 과정을 보면 그거는 단지 혼내주라고 그렇게 정교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재판에 가갖고 잡힌 건 뭐 금방 잡혔잖아요. 신원이 다 특정이 되니까. 이제 재판이 어떻게 됐냐면 1심에서요. 전부 다 유죄. 그러니까 갑이랑 을 같은 경우에는 A 씨한테 한 공동공갈 미수 폭처법 위반이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리고 병한테 돈 뜯어낸 거 2천만 사기. 원 사기 그리고 살인 예비까지. 그렇지. 예, 예. 살인 예비 맞지. 그죠?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아까 갑 무고했잖아요. 그렇지. 무고했지. 거짓말로 신고했잖아요. 헛 신고해가지고 거짓말로. 네, 그래서 무고 그리고 살인 예비. 예비는 딱 들어가. 네. 세 명 다 살인 예비는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유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항소했죠. 갑이랑 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A 씨 죽일 의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만났지. 그죠? 그래서 우리 유죄 주지 마세요. 우리 이거 부당해요. 죽일 의사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요. 맞아 그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반성도 하고 있어요.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형도 너무 많이 주셨네요. 이러면서 이제 항소를 한 거예요. 이 지금 살인 예비 같은 경우는 그 1심에서 요거 혐의만 갑이 2년 6개월, 아이고, 씨. 을은 2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제법 많이 받았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항소를 한 거고요. 이제 병 같은 경우는 아니 저는요 갑이나 을한테 살인 지시를 한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1심에서는 이 믿을 수 없는 이 갑의 말만 믿고서 신빙성이 없는데 저를 유죄를 줬으니 나는 무죄다. 무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혐의에 대해서 병은요 7년을 받았거든요. 나 이건 너무 부당하다. 1심에서. 예, 예.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어? 항소심은 갔는데 이제 다른 혐의는 다 유죄 맞잖아요. 뭐. 얘기할 것도 없지. 근데 이제 문제는 갑과 을의 살인 예비죄. 그건 내가 봐도 빠져야 될 것 같아. 요건 이제 무죄가 났어요. 무죄. 일단 병은 자기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무작정 몰입발이네. 하니까 결국은 바꿔 얘기하면 나한테 그 지시를 들었다는 저 갑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는 건데 재판부가 왜 그거를 수긍했느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심에서는 그 갑의 진술에 정말 신빙성이 없느냐. 요거가 이제 관건이지. 메인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죠. 지금 보면은 갑 같은 경우는 9월 22일에 그 공동공갈 미수 사건 그 A 씨 협박 전화해서 금전 요구한 거 요거를 경찰 조사 받을 때부터 요날 2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일관되게
저 병이 시켰습니다. 죽이라고? 네, 이렇게 진술을 이제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청부 사실을 최초로 진술한 시점, 그러니까 공갈 사건 당일이죠. 9월 22일에 갑이 병한테 그렇게 불리한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시점인데 뭐 굳이 왜 그런 말을 해?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취지예요. 두 번째 취지는 이 갑이 얘기한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교수님. 그 왜 A 씨 재판 받는다고 북부지방법원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요, 갑이 말한 그 날짜에 A 씨가 재판이 있었던 날이 맞아요.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는 법원에 간 것도 맞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정황이 맞아 떨어지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갑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병이 얘기 안 해줬으면. 그렇지. 이거고. 그리고 그 외에 아까 군자역 근처에 편의점 앞에 벤치 여러 번 만났다 그랬죠. 거기 접선 장소라 그랬잖아요. 다 그거 확인할 텐데. 예, 그래서 이 편의점 사장님한테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2007년 그래요 가을쯤에 저 두 사람이요 자주 저기 와갖고 만나서 얘기했어요. 일관성 있네. 예,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병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A 씨의 집 주소를 갑한테 알려준 적도 없대요. 근데 어떻게 법원에 간 적도 같이 없대요. 근데 이건 딱 드러났잖아. 근데 이거 안 들었으면 이 갑이 어떻게 A 씨랑 맞아.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이거 어떻게 아냐 재판 말이에요.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 조사 받으면서 제가요 갑 처음 만나던 날 갑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다방 여자가 소개해줘서 만난 거지. 예. 돈 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누구를 해 뿌릴 수 있냐, 이게 여기 해버릴 수 있냐, 해치울 수 있냐, 해코지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듣고 승낙했대. 말을 듣고 내가 누구를 없애버려라라는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거절했었대요. 난 그런 일은 못해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갑이랑 꿍짝꿍짝이 있었던 거죠. 우리 그럼 진짜 죽이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하자 이렇게. 그런 거네. 예. 그러니까 을도 죽일 의사는 없었기 때문에 갑하고 이렇게 콩짝콩짝 한 거예요. 그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 이 만약에 갑이 그럼 어쨌든 을한테 이런 말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네. 그러니까 을이 거절을 한 거죠. 그렇지. 죽이자고 하니까 죽이는 건 싫다고 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병이 갑한테 안 시켰으면 갑이 그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병한테 살인 청부를 지시를 갑이 안 받았으면 A 씨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폭로하고 돈 내놔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 정도하고 해코지만 하라고 그러면 때려 죽이나 하면 되지. 그리고 핸드폰 또 가져갈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지. 우리 저거 증거로 보여줘야 된다고. 병이 새끼는 꼼짝 못하게 돼 있어. 맞아요. 그러면 이 병이요. 아까 무고했잖아요. 그렇지. 막 돈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 양천경찰서의 형사과 지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거짓말했잖아요. 무고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요. 자기가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갑이 대신 받아준다 그랬다. 글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뺏긴 건 아니고 내가 그래서 갑한테 중국 가가지고 그 일 처리 좀 해달라고 한 건데 그 수고비 명목으로 2천만 원 준 거다. 돈을 준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청부한 대가가 아니고 돈을 줬긴 줬잖아요. 청부를 부인하려면 돈 준 것도 잘 빼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뺏겼다고 거짓말을 쳐놨는데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 내가 그냥 부탁하고 돈 좀 받아달라고 중국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수고비가 필요하니까 2천만 원 준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이제 그렇게 변명을 해요. 살인 청부 금액은 아니잖아, 그지? 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병이 이 당시에 신용불량 상태예요. 신용불량자가 무슨 이런 걸로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거를 2천만 원을 주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재판부는 믿기 어렵다라고 한 거고요. 병은 살인 예비 들어가네. 똑 떨어지네. 그렇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갑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근데 병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병 너는 살인 예비 혐의는 유죄 맞아. 유죄. 너는 무죄 줄 수가 없어. 다만 그냥 좀 형이 강했다는 건 우리가 감안을 해줄게.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일단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병이 왜 유죄냐에 대한 근거잖아요. 근데 갑이랑 을은 지금 무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근거도 한번 보자고요. 일단 병이 갑한테 대가를 주고 살해를 지시한 사실,
그다음에 갑은 이것에 승낙했지. 승낙해가지고 살해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 그렇지. 자기를 도와줄 사람으로 을을 소개받고 을에게 청부 사정을 얘기한 사실. 근데 거절했잖아 을이. 이건 다 인정이 된다. 다만 갑이랑 을은 처음부터 그래 애초에 죽일 생각 없었던 죽일 생각이 없었고 사기치려고 돈이나 빼내려고 그런 거야. 맞아요. 병한테 사기치려고 그냥 그 의사만 있었다. 이 얘네가요, 교수님. 갑이랑 을이 이제 계속 여러 번 만났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이 판을 짰대요. 그래 저 우리가 어떻게 사람 죽이냐 저 새끼 돈이나 뜯어먹자. 이렇게 죽이는 짠 거지. 척하고 이렇게 그런 것 된 같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 도구 아무 도구도 안 준비해 간 거죠. 그러니까 살인 예비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사우나 가서 자빠이 자기 잠만 잔 거예요. 사우나 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가 받기로 만났지? 약속. 아침 9시 직전에. 그것도 그 9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놨거든요. 그 호텔 앞에서 병을.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이에요. 7시 반에 8시. 전화하고 8시에 만난 거잖아요. 그래 그 휴대폰만 가져가면 되니까. 돈 줘. 이렇게 한번 찔러본 거죠. 근데 안 안 주니까. 주니까 휴대폰이나 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휴대폰 빌려가지고 그렇게 증거로 내밀고 하는 것도 다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갑이랑 을은.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얘들은 살인 예비죄 절대 성립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좀 참고로 우리 살인예비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헌법 255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살인예비죄. 이제 살인죄는 25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했다라고, 그러니까 준비했다라고 준비만 하면 해도 살인죄는 처벌합니다. 이건 이제 처벌을 받는다. 근데 이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살인을 준비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고의가 있어야 돼. 진짜 죽이려고 마음 먹고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착수까지는 딱 그 죽이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준비 행위를 실제로 했어야 된다. 맞아요. 이게 살인이 특별히 이거 중요한 범죄다 보니까 예비죄까지도 처벌하는 거예요. 다른 맞아요. 범죄는 내가 절도를 하기 위해서 장도리도 사고 몽키스패너도 사고 절도 맞아요. 목적으로 그걸 준비했어도 내가 실행에 착수에 안 들어가면 처벌 그 준비한 없죠. 행위를 처벌을 안 해요. 네. 근데 살인은 큰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칼을 과도도 사고 노끈도 사가지고 집에 놔두고 있었어. 근데 시간 끌어나고 그냥 실행에 착수를 안 하고 있는데 딱 걸려들었어. 그러면 살인 예비죄로 처벌을 합니다. 맞아요. 살인죄는 예비죄를 처벌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범죄죠. 범죄가. 맞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병 같은 경우는 그러면 A 씨 죽이려고 갑이랑 을 고용했죠. 그리고 대가도 지급하기로 약속했죠. 그러니까 이 병한테는 살인을 범할 목적, 당연히 있지. 그다음에 이걸 준비하는 고의, 당연히 있지. 그리고 실현을 위한 준비 행위 다 있다. 다 있죠. 그러니까 너는 살인 예비죄에 해당. 그러니까 이미 사람을 죽여달라고 사람을 고용하는 순간 이미 예비죄는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돈도 얼마 주겠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립되는 하고. 거예요. 근데 이제 갑이랑 을은 살해할 목적이 목적 있었다고 없죠. 볼 수가 없다. 다만 사기만 친 거지 이 새끼들. 맞아요. 그래서 살인 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거는 뭐 정확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결이 났는데요. 끝났어 그래서? 이게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게 끝나면 지저분하지가 않겠지. 예, 제가 이들이 이제 재판을 쭉 받았는데 제가 혐의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들이 받은 재판에서 제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혐의가 있어요. 또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전체 형량을 지금 아직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요거까지 다 합쳐져 가지고 그 형량이 난 거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그 혐의가 뭐냐면 이것도 무시무시해요, 교수님. 혐의만 보면 인질강도, 에이? 인질강도 미수, 특수강도. 이게 뭐야 이제?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건 도대체 무슨 사건이냔 말이에요. 이게 사실 뭐 갑을병 이 세 명 다 일단 구속은 다 됐죠. 구속은 다 됐어요. 사기죄라도 구속 가면 되니까. 예. 구속이 꽤 오래됐어요. 갑 같은 경우는 264일, 을 같은 경우는 276일, 중국 사람이 더 오래 살았네. 병 같은 경우는 253일. 이제 이렇게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근데 애초에 이게 사건화가 됐었을 때, 그러니까 A 씨의 신고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그 핸드폰만 뺏긴 거다 보니까 별거 안 했지. 아주 심각한 게 아니니까 그 조사는 그 당일에 시작이 됐긴 했는데 빨리 구속되진 않았어요. 그렇지. 진상을 알고 해야 되니까. 예. 그 이 사이에 갑이랑 을이 한 사건을 또 친 거예요. 이것들. 한 사건을 또 쳤어요. 원사고로 쳤니? 그 중간 사이에 했구나. 예.
근데 이 사건이라는 게요. 이게 조금 무서운 사건이긴 해요. 실제로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이 한국인 부부를요 중국으로 납치를 해가지고요 금품을 갈취하고 가족들한테 몸값을 뜯어낸. 뭐야? 이거 큰 사건이잖아요. 이거 우리 얼마 전에 태국에서 일어난 거 비슷하네. 네, 맞아요. 이것들이 그런 짓을 한 거야? 이거 언제냐면요. 이제 막 9월에 사건 나고 막 조사도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로부터 조금 얼마 지난 11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전 사건은 아직 그 수사 중일 때 얘들이 그런 짓을 지은 거네. 예. 이때 피해자는요. 각각 이제 57세 남성, 54세 여성인데 부부예요. 그런데 예. 근데 이 남편이 이 갑이랑 원래 알던 사이래요. 새끼 아는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그때쯤부터 이 갑이 남편한테 피해자인 남편한테 전화를 계속해요. 여러 번. 그래갖고 형님 내가 이제 중국 관광 시켜드릴게요. 지가 중국통이라고 하면 형수님이랑 같이 중국에 들어오세요. 이거 비슷하네. 그 필리핀 사건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잖아. 끌어들여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이 한국 사람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외국 가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 아는 동생이 야 중국 들어오래 우리 대접 다 해준대 그러니까 부부가 홀라당 간 거네. 갔어요. 거기서 납치돼 버린 거구만. 맞아요. 11월 24일에 이제 중국 영길로 가게 됐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때 갑이 검거가 되지 않는 이제 불상의 어떤 조선족인 거죠. 거기 중국에 있는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부부를 마중하게 해요. 네, 부부를 마중하게 해가지고 영길 시내에 있는 민박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묵어요. 그러니까 하루 중국에서 이제 묵게 된 거죠. 형님이 뭐 저 안내하고 해드리랬어요. 갖다 놨구나 이제. 네, 맞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럼 11월 25일이 됐잖아요. 그 25일 이제 19시부터 넘어가서 26일 이제 2시 사이에 또 알 수 없는 불상의 어떤 그 조선족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피해자 부부를 영길 도문역 부근에 있는 민박집으로 또 이제 데리고 오게 시키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구나. 네, 옮겨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민박집에 누가 있었냐? 을이 다른 조선족들이랑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잭나이프 들면서 딱 민박집에 딱 도착하니까 부부가 이 잭나이프 들이대면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재미없다. 시키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부의 손발을 테이프와 줄로 결박을 하고요. 입에 테이프 붙이고 눈을 천으로 가려요. 네,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들 부부가 가지고 있던 현금 일단 강취해요. 이 당시에 이제 남편은 현금 50만 원 정도 갖고 있었고 아내가 현금 한 180만 원 정도 갖고 있었어요. 이거 뺏었어? 뺐었어요. 이거 이제 막 그 결박하고 뺏은 거니까 특수강도죠. 그리고 나서 아내 가족들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인질강도가 되는구나. 네. 동생 부부 지금 우리가 감금하고 있어. 5천만 원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협박한 거예요. 갖고 이제 처음에 연락받은 사람이 아마 작은 오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오빠가 이게 사실 쉽사리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갖고 돈을 안 보냈어요. 협박 전화는 오빠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질 강도 미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오빠가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제 형한테 얘기한 거예요. 큰형한테. 형 이런 내가 전화를 받았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큰오빠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이들 일당이 알려준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을 해요. 5천 달러인데 100만 원 보낸 거야? 네. 요거 이제 인질 강도죠.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 부부는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좀 풀려나서 크게 뭐 얘들이 경고 없이 사람 죽이는 거는 그렇게 쉽게 없어요. 예, 없어요. 그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갑과 을이 이제 사고를 쳤잖아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서요, 교수님. 이제 갑이 주장하는 게 골 때려요. 뭐냐면 맞아요. 제가 그 피해자인 그 두 부부를 중국으로 유인한 게 제가 맞습니다. 근데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요 조선족한테 납치가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면 저를 죽인대요. 그럼 공모한 게 아니라는 얘기야? 예. 중국인들하고 공모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피해자네.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그러니까 자기도 피해자래. 거네? 예. 이게 이제 갑의 주장이고요. 을은 1심 이걸로 이제 재판 1심까지 받을 때는 저는 아예 그런 적이 없다. 나가 그 조선족 나 아니다. 그렇게 했다가 네, 하다가 2심에서 자백을 해요. 안 되겠다 싶었는 거죠. 근데 이제 1심에서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제가요. 갑한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탁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자기 아는 그 형님 부부들이 오면 연길에서 도문까지 택시 타고 좀 데려다 주래요. 저보고 그분들이 뭐 지리도 모르고 하니까. 그거만 했대? 저는 그렇게 택시 내려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죄라는 얘기였네. 예, 이렇게 발뺌을 1심에서? 하다가. 근데 예. 2심에서는? 2심에서는 맞습니다. 제가요 그 부부들한테 돈 뺏은 게 맞는데요. 근데 저는 갑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뭐 그 전부터 공모하진 않았고요. 그냥 저는 그냥 졸개예요, 졸개. 갑이 그렇게 하래요. 공범 중에 한 사람이 진술해버리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건데. 그렇죠. 독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나는 주범이 아니다. 아니, 어찌됐건 공범이지 뭐. 나는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그리고 1심 형량이 너무 과도하다. 왜냐면 1심에서는 이 혐의로만 4년에 해당이 됐거든요. 너무 과도하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심 재판에서 결국 자백을 한 거네. 자백을 한 거예요. 그 일단 의리한 주장은 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너는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사건 저지른 거 맞아. 의는 아주 괘씸죄까지 전부 됐겠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갑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납치당해갖고 어쩔 수 없이 그 부부를 끌어들인 그러니까.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뻥이잖아. 그럼 이제 누구한테 납치를 당했는지 주장을 하냐면요. 이게 여기서 좀 웃겨요, 교수님. 그 자기를 납치해가지고 그 부부를 강제로 자기 의도랑 상관없이 유인하게 했다는 그 자기를 그 납치한 사람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 병의 사주를 받았다. 자기한테 살인 청부 시켰던 그 병 있잖아요. 그 병이 자기가 이제 속였잖아. 돈 2천만 원 떼먹었잖아요. 그거 알고서 괘씸해가지고 자기를 이제 또 조선족도 시켜갖고 자기를 납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또 지 친구를 불러서 부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이 주장인 거예요. 뭐야 이거 복잡해. 재판부가요, 당연히 이 주장 안 받아들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갑이랑 그 남편이 아는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 남편한테 형 여행 와. 내가 이게 계속 권유했잖아요. 중국 여행. 이 시점은 자기가 납치됐다고 얘기하는 시점보다 훨씬 더 전부터. 그러니까 병한테 납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 형 오세요 했다는 거지. 맞아요. 그건 거짓말이지. 네, 그 거짓말이고. 납치돼갖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무엇보다 한 명이 자백했잖아요. 의리 그래, 자백해버렸잖아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럼 갑은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하냐면요. 얘기하던 것 중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 지금 납치당했잖아요. 그 납치한 납치범들이 자기를 왜 납치했냔 말이에요. 목적이 있었대요. 그 목적은 뭐냐면 그 피해자 부부들한테 강제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나한테 그 아는 형님들 부부를 깨어내라고 시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중국에 오면은 그 사람들 잡아다가 걔네가 무슨 진술서를 받는다 그랬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술서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요. 피해자 부부가 써야 되는 진술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 부부죠. 우리가 갑한테 누군가를 살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라는 진술서를 받아내려는 게 목적이래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이 진술서가 있으면 갑한테 살인 청부를 한 주체가 병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부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병이 이걸 판을 짰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그런데요, 실제로 이 피해자 부부랑 의리 현장에서 막 결박하고 막 다 했잖아요. 의리 있었잖아요. 을은 이렇게 진술을 해요. 피해자 부부가 작성한 진술서를 작성을 하긴 했대요. 그 내용은 뭐 썼어? 그 내용이 뭐냐면요. 청구 얘기 나와? 아니요. 이들 부부가 갑을 죽였다. 우리가 갑을 죽였습니다라고 쓴 진술서예요. 전혀 다른 내용이죠. 뭐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써버리면 어디 가서 말을 못 하잖아요. 이 부부가 돈을 뜯기고 납치당했음에도 그런 불구하고. 용도로 썼다? 그런 용도로 쓴 거다라는 거예요. 을 진술 내용에 그게 나오면 이제 이 갑 이놈이 주장한 건 다 뻥 되는 거예요. 뻥이죠. 아니 그리고 다른 것보다 그러면 병이 그래 갑 너를 납치를 사주했다 치자. 근데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이 지저분한 새끼. 예, 엉망진창인 거죠. 예. 이거 형량 어떻게 됐어 이것들? 형량 어떻게 됐냐면요. 갑이랑 을은 일단 살인 예비죄 무죄. 그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도 사건 있잖아요. 강도 사건은 이제 피해자 부부가 을에 대해서는 처벌을 우리 원치 않습니다라고 해줬어요. 그래도. 예. 그리고
병한테 사기친 사건 있잖아요. 그 갑이랑 을이 2천만 원 뜯어낸 거. 그 병도 을은 아이 뭐 별로 저는 처벌 의사 없습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을은 그냥 따라다니는 수족에 불과하다고 예. 보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을은 그 저 택시 그 태워가지고 안내한 거 그런 거밖에 주도적인 거 안 한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기타 그 사정들을 고려해가지고 갑은 5년, 그 다음에 을은 3년 6월, 그 다음에 병은 4년. 아니 물론 갑도 나쁜 놈이지만 네. 지친 저 후배 부부 강도지 달라고 그래서 5년이니까 이 새끼는 많은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근데 병이라는 놈은 실제로 죽이려고 생각이 있었잖아. 맞아요. 그 놈을 징역 근데 4년 징역 너무 싼 4년밖에 것 같아. 안 예비죄라도. 그 아까 1심에서는 예비로만 7년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너무 싸게 준 것 같아.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명확했잖아 이거는. 맞아요. 그러면 병 같은 놈은 좀 많이 줘야 되고. 맞아요. 갑이라는 새끼도 많이 줘야 돼. 이게 징역 5년이 뭐야? 맞아요. 형이 인질 너무- 강도만 해도 5년이 훨씬 넘는데 그것도 외국 가고 지인을 불러내서 두 사람을 그 두 그렇게. 사람은 저 진짜 황천 갔다 왔잖아. 네, 맞죠.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건 진짜 5년 너무 싼 거예요. 그래 다 싸요. 이 사건은 셋 다 싸요. 너무 너무 진짜 싸게 그렇다, 이거. 났고 이제 갑이랑 근데 이 검사가 가만히 안 있었겠는데 구형도 많이 했을 텐데. 맞아요. 상고했죠. 그래갖고 특히 이제 갑이랑 을 살인 예비 무죄 나온 것도 그거는 너무 내가 생각할 때 무죄가 맞아요. 네. 죽일 의사가 있으면 당일날 죽이러 간 놈들이 사우나 왜 가겠습니까? 맞아요. 도구 심지어 살인 도구도 아무것도 준비도 없어요. 안 하고. 예. 그리고 휴대폰 아예 그 가지고 가는 것만 봐도 맞아요. 사기만 치려고 한 거지 병을 상대로 맞아요. 죽일 의사는 예. 없었던 걸로 보여요.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에 검사도 상고하고 그다음에 을 빼놓고 갑이랑 병만 상고를 했거든요. 근데 다 상고 기각됐죠. 그러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갑은 징역 5년, 예. 그 을이라는 중국인은 3년 6월, 예. 그다음에 저 병이라는 놈 살인 4년. 청구한 놈은 4년. 너무 싸게 먹혔다. 이게 아마 막 이렇게 했다가 얘도 사기당해서 돈 뜯기고 막 이런 게 모든 게 다 막 좀 합쳐져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다 떠나서 어쨌든 병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진짜 작심을 했던 사람 했던 놈 아니야. 지하고 그건 확실하잖아요. 그 민사하고 소송 지인이 걸려 있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병하고 지인이라는 지인 원투 있잖아요. 그쵸. 예. 그놈들하고 그 조사가 왜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병이 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구를 할 정도면 지인 원투로부터 확실히 뭔가 있었어요. 어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을 거라고요. 근데 맞아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살인과 관련돼서는 지인 원투 있죠. 예, 병의 예. 지인 원투. 예. 그놈들하고 병과의 관계 요거를 깡그리 조사를 했었어야지 맞아요. 근데 그 아니면- 부분이 안 나와서 좀 아쉬워 이거. 아니면 하다못해 뭐 지인 원투가 그랬을 수 있잖아요. 이 사건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민사 소송 되는 거 뭐 잘 마무리되면 얼마 너한테 줄게. 얼마 떼어줄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 그건 틀림없이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병이 아등에 관련도 없는 없는데. 그 사람을 죽여달라고 청구하고 지 돈 막 줘가면서 그거 하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볼 때는 이게 아쉬운 부분은 지인 원투, 예, 예. 병의 지인 원투. 거기도 이 뭔가 사람과 예. 병과의 관계를 안 밝힌 게 좀 아쉽네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아이 지저분하네 이 사건. 그죠? 말 그대로 엉망진창에다가 아사리 판에 속고 속이는 범죄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청부 살인 사건의 전말이네요. 네. 지지한 거 찾느라고 고생하셨네요. 복잡했을 텐데. 맞아요. 네. 수고했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